그러니까 이게 테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오픈 AI 뭐 이런 게 뉴스에서 뭐 각광받게 되면은 AI 토큰들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AI 토큰은 알트 투자를 하실 거면은 조금만이라도 사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현물 ETF 차트거든요. 현물 ETF 차트 보면은 와 블랙락이 어저께 어마어마했습니다. 2억 9천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어요. 2억 9천만 달러. 어느 정도인지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블랙락이 빵이 많았잖아요. 이거 다 합쳐도 29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억 9천만은 어디 보니까 최근 한 21일간, 요게 뭐 21일 안 되죠. 여기부터 더 앞에까지 21일 동안 유입된 거보다 어제 하루에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기를 그동안 모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동안 기를 좀 모아놨다가 어저께 빵 하고 터트렸습니다. 한 방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네, 크게 들어왔죠. 근데 왜 시세는 많이 안 올랐을까요? 네,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7만 1000까지 갔었지만 어저께는 조금 빠졌죠. 네, 오히려 한 6만 9천 달러대에서 지금은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항상 맨 마지막에 나와요. 오늘은 얼마가 들어왔을까? 예, 저도 기대되거든요. 피델리티 많이 들어왔네요. 7,460만 달러. 아, 요새 피델리티 분위기 좋습니다. 예, 그레이스케일은 네, 조금 빠졌어요. 그레이스케일이 그래도 최근에는 되게 조용했죠. 대부분 4일 연속 플러스다가 한 번 0, 5일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없었다. 네, 그래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마이너스 있었는데, 요 정도면 그레이스케일의 애교죠, 애교. 얘 평균적으로 하루에 2억 달러씩 파는 애거든요. 엄청나게 팔아대는 애인데, 오늘은 조금만 팔았다. 네, 그리고 블랙락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 어제만큼 파괴력이 세진 않겠지만 그래도 피델리티가 이 정도니까 여기 피델리티랑 비슷한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또 빵이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어찌됐든 블랙락은 지금 뭐 계속 잘 해주고 있습니다. ETF 시장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느끼기에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락의 아이비트, 비트코인 현물 ETF죠. 네, 지난 20일 거래일 동안 순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어저께 들어온 게 더 많다. 아까 보셨죠? 2억 달러 넘게 들어왔잖아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전체가 다 같이 붐업을 하고 있는 거죠. 펌핑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모두가 예측하고 있어서 예상하고 있던 대로 돼서 뭐 뉴스라 할 것도 없는데 한국은행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에 3.5%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게 좀 되게 슬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지네 나라 경제 상황을 보고 지금 뭐 인하이 될 것 같으면 내려, 뭐 금리 지금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올려, 그럼 지네가 알아서 결정을 좀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봐야 되지만 미국 눈치를 엄청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아직 안 내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의 느낌으로는 6월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거의 뭐 한 98% 된다고 하고요. 6월은 동결된다고 보고 7월은 조금 금리 인하, 그러니까 마이너스 0.25% 아주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7월보다는 시장의 기대감은 9월을 보고 있습니다. 9월. 9월부터는 7월이니까 동결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0.25%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11월에도 한 번 더 된다. 그래서 두 번을 보고 있는데 많이 되면 세 번, 적게 되면 한 두 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기준금리가 얘네들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조금 시간차를 두고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자 부담 크신 분들 올해랑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이율이 낮아질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이자를 좀 내는데 금리 낮아지면 뭐 여러모로 우리는 사는데 좀 편하긴 하죠. CME 패드워치 보시면 패드워치가 되게 정확하거든요. 6월에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98.5%다. 뭐 이건 그냥 다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동결될 가능성이 대부분이고 인상될 가능성이 1.5%다. 이건 금리 인상이거든요. 인상은 파월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100%는 좀 너무 심하니까. 네. 동결될 가능성 98.5%. 인상될 가능성 1.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월이에요. 6월. 7월은 좀 뭐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7월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7월에 낮출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께 찍은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됐고, 그 다음 차례는 이더 차례다라는 기대감에 저번에 올랐었다 그랬죠. 네, 곧 있으면 될 거고.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냐?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땐 솔라나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은 솔라나는 단기적으로 큰 상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엔 나다.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다음에 솔라나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SEC가 뭐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소송에서 솔라나는 증권이다.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게 비트코인은 증권이라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네, 증권성 이슈에서 완전 자유롭고 이더리움은 아주 살짝 스테이킹하면 증권이야. 약간 좀 요런 느낌이 좀 있죠. 하지만 솔라나는 그냥 증권이야. 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증권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면 아무래도 좀 현물 ETF는 출시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블랙락이 하려고 하면 하겠는데 블랙락은 아직 솔라나 관련해서는 어떤 행보도 펼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니까 투자를 뭐 그냥 소액만 해보거나 그냥 그 ETF 이슈로 투자하는 거는 좀 알맞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일 오후 4시가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요때 말한 내일 오후가 5월 23일 오후 4시거든요. 그럼 우리 시각으로는 5월 24일 오전 5시 정도 됩니다. 요쯤에 승인 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지난번에도 이쯤 됐거든요. 늦으면 오후 6시 이전, 그러면 늦으면 한 7시에 발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요 사이에는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발표가 나면은 짧게라도 방송을 하고, 네, 제가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장난인데, 어쩌면 누군가 SEC 계정을 해킹해서 오후 2시쯤 승인 거부를 발표할 수도 있다. 이거 전번에 비트코인 ETF 발표될 때 SEC 계정이 해킹이 됐어요. 트위터 계정이. 그래서 그냥 승인 났다고 오보가 먼저 올라갔거든요. 오보는 아니죠. 맞긴 맞는데 승인 아직 안 했는데 미리 올라가 버린 실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좀 비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에릭 바추너스 포스팅한 거고. 네, 여러분들도 이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가 1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훨씬 더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시장 예상치가 240억 달러 정도? 요 정도 예측했는데 270억 달러인가? 하여튼 예상치를 훨씬 상회했어요. 네, 그 덕분에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도 엄청 늘었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또 10대1 주식 분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올랐죠. 엔비디아 하면 생각나는 게 AI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코인 투자하다 보면은 AI 쪽 섹터 코인들이 또 생각나잖아요. AI 섹터 코인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이거 보면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AI 테마 토큰들이 크게 올라가게 된 거죠. 뭐 싱귤라리티넷, AGIX나 뭐 타오, RNDR, FET, 뭐 그래프, 뭐 니어 요런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테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오픈 AI 뭐 이런 게 뉴스에서 뭐 각광받게 되면은 AI 토큰들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AI 토큰은 알트 투자를 하실 거면은 조금만이라도 사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나는 AI 토큰 뭐 있는지 잘 모른다 하시면은 네, 코인마켓캡에서 여기 AI 요것만 눌러봐도 꽤 많이 나옵니다. 네,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월드코인도 샘 알트먼이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뭐 엮여서 올라가곤 하거든요. 니어가 뭐 시총이 가장 큽니다. 한 11조 정도 되죠. 렌더가 5조. 네, 더 그래프가 한 4조. 타오, 비텐서라고 하는데 요 코인은 한 4조 정도 이렇게 되네요. 인젝티브 코인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그리고 패치 AI, 네, 얘도 한 3조 가까이 올라왔네요. 뭐 요런 것들이 있다. AGIX,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요런 것 좀 보시고 관련 리서치들을 좀 해보시고 구글링만 해도 정보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 참고하셔서 투자를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거의 3억 달러 가까이 블랙록 ETF가 IBT인데 여기에 유입이 됐다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GBTC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락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이긴 거예요. 블랙록이 진짜 진정한 큰형님이 된 거죠.
그동안은 얘는 계속 빠지고 있었죠. 위에서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고 블랙록은 계속 꾸준히 사 모아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살짝 반전이 됐습니다. 얘 크로스가 나면은 그 뒤는 점점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얘가 훨씬 더 커지고 얘는 점점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GBTC도 만약에 미니 트러스트로 다 바꿔가지고 수수료를 0.15%로 다 낮춘다면 순유출이 좀 적어질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사실 좀 안 좋은 뉴스거든요. 14년 전에 초기 채굴자 물량, 이게 2000BTC를 이체했다. 그러니까 좀 초기 시절이잖아요. 14년 전이면은 한 2020년 되거든요. 첫 채굴이 2019년에 첫 채굴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 초창기잖아요. 이 초창기 코인이 그동안 1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오래된 코인이 조금 움직이면은 비트코인 시세가 한 며칠 정도는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때문에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비트코인이 좀 빠졌잖아요. 이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초기 물량들 좀 움직이면은 뭐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힘을 못 썼는데 그게 한 7일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한 3일 더 줄어들면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요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상승장이 될수록 요런 게 영향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아직은 이 영향으로 좀 줄어드는 거일 수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야기를 좀 했죠. 저는 투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성장성 없는 기업이 진짜 많잖아요. 하지만 기업에 돈은 많아가지고 유보금은 되게 많은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일부 사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본에 메타플래닛이라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메타플래닛이 아시아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도 돈 있는 걸로 비트코인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무려 이틀 만에 주가가 50%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비트코인이 50%나 오르진 않았잖아요, 솔직히. 비트코인이 조금 올랐는데 주가는 훨씬 더 크게 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기업들이 성장성 없고 돈은 많은 기업들이 있다면 비트코인을 좀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타임 하이를 또 갱신했어요. 업비트는 아직 여기 못 넘어갔죠. 여기가 올타임 하이거든요. 보시면 한 1억 500만원, 딱 500만원이네요. 1억 500만원. 이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9,550만원 정도죠. 9,500만원 정도. 그럼 아직 한 1,000만원 정도 더 남았죠. 사실 이게 김프만 끼면은 금방인데 아직 김프가 안 껴 있어서 아직은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의 가격을 한번 볼게요. BTC 재팬엔 해서 JPY 이렇게 치면 될 것 같거든요. 보시면 올타임 하이 갱신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3월 14일에 요 가격보다 요 가격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올타임 하이를 갱신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좀 엔화 가치 하락이 더 많았잖아요. 엔화 가치 하락이 또 영향을 끼치고 엔에도 뭐 스시 프리미엄이 있겠죠. 스프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처럼 얘네도 스시 프리미엄, 뭐 일본 프리미엄이 있겠죠. 요거는 좀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저는 고점을 갱신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스시 프리미엄도 있는데 우리나라 김프는 언제 돌아올까요? 김프 없을 때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김프가 뭐 1% 안팎이죠. 김프가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매수할 때는 요럴 때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요게 또 한 8%, 10% 아니면 뭐 10몇 퍼센트 이렇게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매도하면 수익이 더 커지니까 김프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게 돈이 먼저다 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강의 3개가 런칭돼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인 강의가 있고요. 코인 강의 8기죠. 수강료는 10만원이고요. 총 4주간의 수업입니다. 수업 4번에 10만원이면 가성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요때 17일 그리고 24일, 31일 17일 이미 지났죠. 녹화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녹화본 수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6월 7일이죠. 6월 7일 날은 라이브로 시황 플러스 뭐 그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뭐 알트 플러스 비트코인 시황 뭐 이런 거를 라이브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현물 비트코인이나 뭐 그냥 기타 코인들 현물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주차에는 차트 보는 법이랑 선물 투자하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선물 투자는 되게 위험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다 잃을 수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차에는 바이낸스 사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코인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돈이 먼저다 사이트에서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횡보 정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경매 생기초 13기 경매는 좀 미리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좀 쓸모가 많으니까 수강료는 15만원입니다. 5월 16일, 23일, 30일 녹화 강의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던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경매를 투자할 수 있을지 뭐 매우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거든요. 3주차 때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 투자하는 법 뭐 이런 거 법인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때는 2주에 걸쳐서 실제 경매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경매 투자 플러스 특수 물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초보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얼마든지 수강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역시 더보기와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강의 수강료는 10만원이고요 5월 22일과 5월 29일에 두 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2일 날 하는 강의는 실제로 내가 청약을 넣을 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이나 특공 어떻게 하는 게 당첨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는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점이 딸리신 분이나 뭐 주택이 2주택 이상 되면은 어차피 청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분양권을 좀 관심 갖고 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내년에는 분양권 시장에 좀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에는 분양권을 좀 잘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기초를 좀 배워야 이것도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자분들 대상이니까 그냥 부동산을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